JJ.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. 그나저나 부디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원래 기분 좋습니다. 생방송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실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? 제도권 TV 방송에서 얼마나 하셨죠? 몇십 년 하시지 않으셨어요? 한 20년 한 것 같아요. 20년. 그러니까 그 정도면 부동산 전문가 겸 거의 방송인이잖아. 맞죠? 아, 근데도 항상 방송할 때 좀 떨립니다. 그래도 뭐 안 떨리는 듯 잘하시는데 유튜브는 어때요? 좀 환경이 다른가요? 다르죠. 느낌이?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서서 이렇게 강의식으로 할 때 뭐 똑같은데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뭔가 더 긴장돼. 예, 긴장이 되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장담하건대 완전 편해지실 거예요. 조금만 하시면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왜냐면 또 반응도 있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상담도 실시간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얘기로 하다 보면 완전 편해지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이슈 편한 마음으로 또 가볼게요. 근데 이게 편한 이슈가 아니네 세상에. 세금. 세금. 제일 골치 아픈 그러니까, 세금. 예. 세금 문제네. 부동산에서 이제 뗄 수 없는 게 세금 문제인데 23일입니다.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. 사실 재산세, 종부세 이런 거 매길 때 공시가격을 적용을 하잖아요. 이게 그렇죠. 이제 골자인데 시장에서는 지난해 연간 집값 상승률 고려할 때 공시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. 30% 이상 급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연말 집값 하락세를 그러니까 연말을 좀 주춤했으니까 요거를 반영해서 상승률이 예상보다 뛰지 않았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재산세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올랐어도 작년보다 늘지 않고 재산세가요. 종부세도 작년과 유사할 거다.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.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? 부디 생각은 어떠세요? 근데 그냥 제 느낌은요. 네. 그렇습니다. 이게 과연 1주택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1주택자만. 그렇죠.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좀 비판적으로 네. 좀 뉘앙스가 그렇게 들립니다.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차근차근 가보죠. 이 시작이 공시가잖아요. 그렇죠? 공시가격 발표하고 같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런 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좀 풀어주세요. 지금 공시가가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네. 그러니까 지난해 19.05%가 올랐고요. 네. 그리고 올해가 17.22% 해서 17%. 예. 네. 그래가지고 뭐 한 36% 이상 오른 것 같아요. 2년 동안에.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종부세, 재산세를 동결해 준다고 지금 합니다. 그렇죠. 근데 비슷할 거다 작년이랑. 네, 작년하고 네. 뭐 비슷할 거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 오른다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고령자들. 1주택자인데 이제 네네.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강남에 만약에 뭐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. 네. 그럼 이게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. 은퇴하셔가지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. 종부세를 어떻게 하겠다? 유예하겠다고 합니다. 납부 유예. 1년간. 네.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1년간 납부하면은 그 내년에도 또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1년간 납부 유예라는 게 네.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내야 될 걸 내년 1년 동안 면제가 아니라 유예, 좀 유예. 기간을 1년 동안. 그럼 시간을 벌게 해주겠다. 그렇죠. 내년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면은 2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.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 없이 그냥 무조건 1주택자들을 풀어준다. 그럼 그때 현금이 더 필요하겠네요.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? 그게 참 대책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한테는 네.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 공시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금 아까 몇 프로 올랐다 그랬어요? 올해 17.22%니까 네. 17% 이상 올랐잖아요. 그렇죠. 올해 오른 공시가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, 지금. 그렇죠. 예.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거 다주택자는 이거 무슨 공공의 적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? 이제 예. 그렇잖아요. 다주택자 분들도 사실 할 말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 게 다주택자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
해주시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? 아, 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? 아유, 부동산 오랫동안 우리가 하셔가지고. 방송을 한 게 아니고 제 풍월이 있죠. 부디님. 그쵸. 공급자 역할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. 맞는 말씀이에요. 예. 그런데 그 공급자 역할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 인정을 안 하죠.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집을 뭐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한 채만 자기가 살 거고요. 나머지 다 전세나 월세 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시장에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집들이잖아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전세가 안정이라든지 월세가 안정 이런 그죠. 임대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그럼요. 거잖아요. 그 공급이. 근데 네. 그걸 전혀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,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, 정부에서 현재 생각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규제를 풀어주려면은 항상 이 퇴로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. 좀 퇴로를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. 퇴로,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, 그렇죠. 나갈 수 있는. 탈출구. 근데 네. 지금 탈출구가 전혀 없으니까 다주택자들은 결국은 버틸 것이다. 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퇴로 말씀해 주셨는데,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도 같은 게 5월 말까지 팔면, 1주택까지 만들면,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해서 다주택자도 부담을 줄여주겠다. 그러니까 팔아라. 라는 거잖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. 제가 뭐 그게 예전에도. 일종의 퇴로 아닐까 싶은데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요? 왜 그러냐면은 1주택, 그 다주택자가 그거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죠. 근데 물건 안 나왔거든요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다주택자들이 퇴로를 만들어 주려면 이런 어떤 중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과를 없애고 일반 세율로 네. 해서 한시적으로 1년이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반 세율이니까 내놓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중과에서 조금 깎아주겠다. 이것은 사실은 저 같아도 안 내놓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부디 생각은 이제 다주택자는 절대로 안 팔 것이다. 뭐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뭐 파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버틸 것이다. 아하. 버틸 것이다. 올해만 잘 버티면은 내년에 이제 지금 그 당선인이 네. 풀어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. 공약에.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아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당선인 얘기가 나와서 부동산 정책도 실제로 많이 변할까요? 물론 공약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보세요? 한꺼번에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.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. 왜냐하면은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협치가 필요하겠죠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협치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.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세금 얘기를 해봤는데 요거 뭐 저희가 사실 딱 답을 이게 정답입니다 할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. 그렇죠. 워낙에 정책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생각은 다 틀리고. 맞아요. 그리고 지켜볼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세금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에게 지금 부디가 보기에는 요게 답인 것 같다.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. 이렇게 좀 답을 제시해 주신다면? 지금은 뭐 그 세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 같고요. 그리고 다주택자들이나 실제로 지금 사실 정부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이 상당히 왜곡이 돼 있다. 이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거기에 뭐 동의를 좀 하고 있고. 네.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일단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규제를 풀게 되더라도 이 중심 지역의 매물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그건 가지고 있을 거예요. 다 재건축 재개발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럼 외곽 지역들의 물건들이 많이 풀릴 것 같아서 네. 지역적인 어떤 그런 차별화, 양극화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. 그래서 투자도 상당히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중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역 얘기 뭐 나왔습니다. 제일 사실 중요한 얘기일 수 있죠. 이 지역별로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전화 통해서 그리고 문자 통해서 또 메일 주시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또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지역적인 고민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